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까지 하고 바로 수업할게요. 굉장히 너희들한테 내용 가리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알고 가주셔야 돼요. 이유는 너희가 나랑 중간에 헤어질 거라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왔다라고 내가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내가 편하고 싶어서야. 내 방향대로 끌고 와야 너희가 따라와 줘야. 물론 국어학원에 가면 국어 선생님 방향으로 쫓아가고 수학학원에 가면 수학 선생님 방향성으로 쫓아가고 과학이 오면 나한테 쫓아와야 자꾸 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등 과정, 중등 학습하고 그 다음에 고등 학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게.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내용의 습득을 해야 한다라는 거. 내용을 습득을 해야 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져. 방식의 차이가 생겨. 방식.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되게 카멜레온 같아. 곰 같은데 카멜레온 같아. 뭐가 곰 같고 뭐가 카멜레온 같은가요? 뭐가 곰 같냐면 그러면 해. 근데 어설픈 애들이 있어. 이거 해 그러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지가 평가를 해? 그러니까 뭐 이래. 그리고 한다는 소리 제일 듣기 싫은 말.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요. 짐승 같아. 미안해. 이런 말 너무 격한 표현이었지. 자, 이제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게요. 내용 습득에는 중등 과정에서는 암기하고 이해라는 과목이 이 이해와 암기라는 아이가 경계선이 되게 애매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해가 되면 문제가 풀리고 외워도 문제가 풀려. 왜냐하면 이유가 이 문제 풀이할 때 이 스타일이 영어로 쓰다가 틀리면 이거 무슨 나 예전에 야 너희 정말 풀가동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썼다가 개망신 당했거든. P와 푸는 다르지 않니? 하지만 발음은 똑같잖아. 자, 수업하자. 문제 유형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 그냥 외워서 풀던 이해해서 풀던 불편하면 외워버리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인데 문제가 되는 건 고등일 때는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문제 유형 자체가 일단 중학교는 아니 모르니를 내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알던 외워서 알던 알면 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달라요. 보통 이걸 유식한 말로 출제자의 의도, 파악. 발음이 목소리가 좀 낮춰야지. 학생들. 중학교 때는 습득적 개념을 접근해요. 습득. 하지만 고등과정에서는 무엇이면 출제자 의도 파악이라고 해서 너 이거 알고 있지? 그러면 이 문제 해석해봐.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푸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봐. 즉 머리를 생각해봐 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겠지만 보통 고등과정에서 그러니까 등급이라는 건 알 거야.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은 4%, 2등급은 7%, 3등급은 11%에서 보통 서울 소재에서 경기권을 포함해서 서울 소재를 간다. 그러면 이제 3%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요. 뭐 20개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여기 2등급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뭐 이런 말을 써. 그래서 15개 대학, 7개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뭐 1% 안에 들어야 돼요. 막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습득이라고 한다면 여기선 해석적 개념이 들어가요. 여기서 다시 게임을 예를 들게요. 어떤 친구가 너 어떤 게임 하니? 어떤 게임 한대? 그거 뭐지? 뭔 게임 있다고 칠게요. 내가 게임을 몰라서. 근데 그게 뭔데? 그때 막 설명을 해줘. 근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얘는 와 대단해. 뭐 게임 아이템 이름부터 걔네들 이름부터 뭐 어떻게 되게 설명을 해. 그냥 못 알아먹겠는 거야. 왜? 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 본 적이 없거든.
내용을 모르거든. 단어도 모르고. 그 아이템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애 보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 더 쉽게 할게요.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은 애한테 독해를 가르쳐서 뭐 하겠냐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독해를 이해해요? 이해하진 않잖아. 일단 외우지 않나? 핸드폰. 왜 핸드폰이 폰이 왜 폰이야?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먼저 습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활용을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는 이 습득적 개념과 해석적 개념의 차이. 그래서 지금 그대들이 해야 되는 선행의 의미는 익숙해짐과 이 습득의 개념 and 해석의 훈련 학습법. 요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배웠어. 써먹어 봐야 돼. 문제 틀려도 좋아. 지금 많이 틀려도 돼. 괜찮아. 뭐 이거 갖고 뭐 대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많이 틀려보고 학습법을 자꾸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체인지 하려고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진정한 선행의 의미는, 선행의 의미는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거랑 이런 학습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잘 연습을 하는 시기가 바로 선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더뎌도 좋아요. 더뎌도 좋은데 이걸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순간 이런 친구,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닌데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때는 그냥 평범했었는데 점점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이 있고 중학교 때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단해. 떨어지는 친구는 중학교 학습법으로 고등학교에 가서도 하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꾸 미스를 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공부량은 많아지지. 학습 방법은 잘못됐지. 뭔가 자꾸 풀려고 하지.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자꾸 트라우마가 생겨지고 자꾸 겁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법을 바꾸면 이거 해석한다며. 아니, 해석 잘못했나 보지 뭐. 아, 안 외웠네. 외워야겠네. 외워야 돼요가 아니라 외워야겠네. 그래? 해석이잖아. 그럼 다시 풀면 되지. 한 번 틀렸다고 해서 때려 죽을 것도 아닌데 또 풀면 되죠. 이렇게 공부 방법을 조금씩 바꾸다 보면 성적이 오르는데 이게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빛을 발해. 안타깝게도 고1 때까지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고1 때 과정 자체가 중학교랑 고등학교 2, 3학년의 중간 단계다 보니까 별로 티가 안 나. 근데 고2가 되면 갑자기 확 갈려요. 그러다가 고3이 되면 학교가 바뀌어서 생각을 하게 돼.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요거 있다라는 거 영상